그날 버스에 올랐을 때요. 저는 몰랐어요. 이 여행이 우리 부부의 마지막 약속이 될 줄은요. 창밖엔 봄빛이 흐드러졌어요. 고속도로 길가의 개나리가 노랗게 번지고 뒷차의 전조등이 유리창에 점처럼 튀었죠. 햇살이 뜨겁게 팔에 닿았는데 그게 이상하게 따뜻하다 못해 쓰라렸어요. 남편 박영수 씨는 69이에요. 저는 64, 이정화예요. 퇴직한 지 딱 1년. 손자는 유학 가고 집엔 우리 둘뿐이었어요. 그 적막이란 게요, 소리 없는 짐승같이 서서히 다가오더라고요. 아침마다 밥솥 뚜껑을 열면 김이 솟고 그 옆에서 남편은 신문을 펼쳐요. 그 장면이 하루의 전부였죠. 서로 한마디도 안 해도 무슨 말을 할지 알겠더라고요. 이제 뭘 하지? 그 생각뿐이었어요. 손자가 떠난 후 거실 벽에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그 소리에 맞춰 하루가 지나가고 계절이 밀려갔죠. 그 조용한 시간이 어느 날 남편의 입에서 터져 나왔어요. 버스 한 대 빌려서 돌아보자.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니, 그 사람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 몰랐어요. 늘 집 안 살림만 걱정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끝나기도 전에 그 사람은 진짜로 지도와 전화기를 꺼내 들었어요. 그때부터 우리 집은 바빠졌어요. 식탁 위엔 지도와 노트가 쌓이고 탁자 위엔 볼펜 자국이 가득했어요. 남편은 노선표를 그리며 서울에서 남해까지 한 바퀴라며 손가락으로 선을 그었어요. 그 선이 우리 삶의 새 길처럼 보였어요. 짐을 싸면서 저는 손자 방에 들어갔어요. 책상 위에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운동회 때 우리 셋이 찍은 사진이요. 그때 남편이 손자를 번쩍 들어 올리고 저는 양손으로 햇빛을 가리던 장면이죠. 그 사진을 가방에 넣으려다 멈췄어요. 왠지 모르게 그 아이의 웃음이 잘 다녀오세요. 보단 조심히 가세요처럼 들리더라고요. 출발 전날 밤 남편의 책상 서랍이 조금 열려 있었어요. 안에는 낡은 편지 봉투가 하나 있었어요. 가운데가 닳아 색이 바랬고 모서리가 해져 있었죠. 저는 그걸 열지 않고 그냥 닫았어요. 왠지 모르게 지금 보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버스 출발 아침. 집 앞 도로에 하얀 전세버스가 섰어요. 도착 벨 불빛이 아직 깜빡이고 기사 아저씨가 시동 소리를 점검하더라고요. 엔진 소리가 낯설게 힘찼어요. 마치 우리를 새 세상으로 끌고 가겠다는 소리처럼요. 버스 안에는 15커플이 타 있었어요. 각자 색색 가방 들고 배낭에 물통 매달고 명찰 달고 웃고 떠들었어요. 저마다 자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디 갈지, 무얼 볼지, 사진은 어떻게 찍을지. 그중 한 부부가 손자는 같이 안 왔어요? 라며 묻더라고요. 그 질문에 순간 말이 막혔어요. 입안이 말라서요. 이젠 바빠서 같이 못 다녀요. 그렇게 넘겼죠. 하지만 속으로는 조금 서운했어요. 버스가 고속도로를 타자 창밖의 풍경이 빨리 지나갔어요. 산, 논, 하늘, 전봇대. 그 속도가 이상하게 가슴을 쓸더라고요. 마치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것처럼요. 휴게소에 멈췄을 때 사람들은 우르르 내렸어요. 호두과자를 사고 커피를 마시고 사진을 찍었어요. 그때 남편은 가만히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낡은 지도 하나를 펴놓고 있었죠. 그 지도 한가운데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친 곳이 하나 있었어요. 여긴 어디지? 싶었지만 묻지 않았어요. 그 사람 표정이 묘하게 진지했거든요. 버스에 다시 올라타자 창가 자리에 앉은 남편이 창문 밖을 향해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그 사진의 초점이 풍경이 아니라 무언가 다른 곳에 맞춰져 있었어요. 멀리 가로수 너머 버스 정류장 표지판. 거기에 남해 -9봉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 지명이 낯설었어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이었거든요. 그날 밤 숙소에서 짐을 풀다 남편의 가방이 살짝 열렸어요.
안에 그 낡은 편지 봉투가 있었어요. 이번엔 무심히 손에 잡혔는데 그 속에서 사진 한 장이 튀어나왔어요. 흑백 사진. 젊은 시절의 우리 둘이었어요. 배경은 바다. 뒤편에는 남해 마이너스 구봉 바다 약속이라는 글씨가 흐릿하게 보였어요. 순간 등골이 서늘했어요. 그 지명을 왜 그 사람이 지도에 표시했는지 이해됐거든요. 이 여행은 단순한 버킷리스트가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이미 그 옛날 약속을 지키러 가는 중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때는 묻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사진을 원래 자리에 넣고 지퍼를 닫았어요. 마음이 복잡했거든요. 기대와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창밖에서 파도 소리가 들리는 착각이 났어요. 아직 바다도 안 봤는데 말이죠. 그때 알았어요. 이 여행의 끝은 아마도 그 바다일 거라는 걸요. 그날 밤 남편은 늦게까지 지도를 폈어요. 저는 등 돌리고 누워서 눈을 감았어요. 근데 그 사람 숨소리가 자꾸 멀게 들렸어요. 마치 아주 먼 곳으로 이미 떠난 사람처럼요. 눈을 감으려 했는데 갑자기 한 생각이 스쳤어요. 혹시 이 여행이 그 사람의 마지막 준비는 아닐까 싶었어요. 그 낡은 편지, 지도, 사진. 모두 그런 예감으로 엮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이번 여행, 끝까지 그 사람을 따라가 보자고요. 왜 이렇게 급히 떠났는지, 그 바다에서 무얼 하려는지 직접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버스 엔진 소리가 들릴 때마다 심장이 같이 뛰었어요. 그때마다 창밖을 봤어요. 길이 끝없이 이어지고 산이 겹겹이 쌓이고 바람이 유리창을 두드렸어요. 그 소리가 이상하게 사람 숨소리 같았어요. 그게 남편의 숨소리인지 아니면 제 불안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버스 천장 조명이 하나 둘 꺼질 때쯤 저는 혼자 생각했어요. 우린 이제야 비로소 같이 떠났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그 길 끝에 우릴 기다리는 게 무엇인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어요. 다음 날 아침 공기가 축축했어요. 창문에 물막이 앉고 버스 지붕에서 빗방울이 똑똑 떨어졌죠. 비 냄새가 흙에서 올라왔고 그 냄새가 괜히 가슴을 눌렀어요. 식당 앞 주차장에서 단체 아침을 먹었어요. 된장국 김이 올라오는데 입맛이 없더라고요. 남편은 국물을 반쯤 남겼어요. 예전엔 밥알 하나도 안 남기던 사람이었거든요. 괜찮아. 그 한마디만 했어요. 근데 그 목소리가 힘이 없었어요. 괜찮다는 말이 오히려 불안의 시작처럼 들리더라고요. 버스가 출발하자 노면이 젖어 있었고 차체가 살짝 흔들렸어요. 창밖 도로 표지판이 빗물에 번져 흘렀고 남편의 얼굴빛도 점점 희미해졌어요. 휴게소에 멈췄을 때 사람들이 커피를 사러 내렸어요. 저는 생수 2병을 샀죠. 돌아와 보니 남편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어요. 손등의 핏줄이 유난히 파래 보였어요. 가방에서 약 파우치를 꺼냈어요. 그 안에 남편 이름이 적힌 알약이 반복 남아 있었어요. 손바닥 열기로 포장지가 따뜻해졌어요. 그 온기 때문에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물을 열어 한 모금 건넸어요. 남편이 고개를 뒤로 젖혀 삼켰죠. 목젖이 천천히 움직였어요. 그 느림이 시간까지 느리게 만들었어요. 잠시 후 가이드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숙소 사정이 바뀌어서 객실 요금이 조금 추가된다고 했어요. 좌석 여기저기서 웅성거림이 났어요. 누군가 왜 미리 말 안 했냐고 투덜대더라고요. 저는 조용히 지갑을 열었어요. 현금이 눈에 띄게 얇았어요. 그때 남편이 작게 말했어요. 내 가방 좀 열어줘. 지퍼를 내리자 낡은 지도와 편지가 눈에 들어왔어요. 종이 끝이 해져 있었죠. 그 질감이 손끝에 닿자 심장이 따끔했어요. 저는 무심한 척 지퍼를 다시 닫았어요. 점심 무렵 우린 작은 포구에 내렸어요. 부표가 물에 떠 있고 갈매기가 낮게 울었어요. 바람이 짭조름했어요. 신발 밑창이 축축해졌어요.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있을 때 남편이 갑자기 손을 짚으며 일어섰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저는 팔을 붙잡았어요. 그 사람 손끝이 얼음같이 차가웠어요. 식당 구석에 앉혀 물을 건넸어요. 남편은 한참 후에야 숨을 고르더라고요. 약을 다시 챙겨 먹였어요. 그때 비로소 손끝이 조금 따뜻해졌어요. 가이드는 근처 보건소가 있다며 혹시 모르면 들르자고 했어요.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지워지지 않았어요. 점심값이 예상보다 비쌌어요. 영수증이 길게 나왔고 서명하는 손이 떨렸어요. 버스에 오를 때 지갑이 가벼워진 느낌이 선명했어요. 포구 난간에 서서 바다를 봤어요. 물결은 잔잔했는데 속은 깊고 어두웠어요. 저는 그 물빛을 보다가 문득 생각했어요. 남편 지도 속 빨간 동그라미, 그게 바로 저 어딘가겠구나 싶었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그때 지도 접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이 버스 안에서 종이를 펴고 있었어요. 그 소리와 함께 봉투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제가 달려가 주었어요. 봉투 겉면에 서약이라는 글씨가 번져 있었어요. 그 두 글자가 눈에 박혔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 작은 봉투가 이 여행의 심장처럼 느껴졌어요. 비는 오후 내내 내렸다 그쳤어요. 산행 일정은 취소되고 해안도로로 바꿨대요. 와이퍼가 일정한 속도로 앞유리를 쓸었어요. 그 리듬이 심장 박동이랑 겹쳤어요. 뒤쪽 좌석에서 한 부부가 언성을 높였어요. 방 배정이 마음에 안 든다며 싸우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는데 문득 우리 집의 겨울이 떠올랐어요. 난방비 청구서가 무겁던 겨울이었죠. 남편은 전기장판을 아끼자 했어요. 저는 손자 택배를 줄이자고 했어요. 그때마다 우린 싸웠어요. 이 사람과 사는 게 사소한 전쟁같이 느껴졌어요. 버스가 긴 터널에 들어섰어요. 빛이 사라지고 조명이 노랗게 켜졌어요. 모두의 얼굴이 조금씩 희미해졌어요. 그 희미함 속에서 남편의 눈가가 더 깊게 보였어요. 터널을 나오자 바다가 가까워졌어요. 비 그친 하늘이 살짝 밝아졌어요. 그때 남편이 작게 말했어요. 저기 보이지? 구봉이야. 그 말 한마디에 등줄기가 서늘했어요. 지도에 빨간 동그라미로 표시된 그곳이 눈앞에 나타났거든요. 가이드는 오늘은 일정상 내리지 못한다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그곳에 멈췄어요. 저녁에 숙소에 도착했어요. 복도엔 눅눅한 카펫 냄새가 있었고 창문을 열자 젖은 솔잎 냄새가 밀려왔어요. 남편은 샤워를 하고 나와 침대에 앉았어요. 어깨가 눈에 띄게 가늘었어요. 수건으로 그 머리를 닦아줬어요. 젖은 머리카락 사이에 하얀 머리 두세 가닥이 빛났어요. 그 빛이 눈시울을 건드렸어요. 남편은 괜찮다며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조금 흐렸어요. 나는 방문을 잡았다가 손을 내렸어요. 저녁 식사 모임에 가지 않기로 했어요. 죽을 끓였어요. 주방에 작은 냄비 소리가 똑똑 울렸어요. 그 소리가 방의 조용함을 덮었어요. 남편은 몇 숟갈 뜨고 조용히 누웠어요. 짐을 정리하다가 가방 지퍼 사이에서 편지가 다시 나왔어요. 봉투 뒤편에 남의 글자가 희미하게 보였어요. 안에는 서로의 글씨로 짧은 약속이 적혀 있었어요. 돈 없어도 길 위에서 서로를 잃지 말자. 걸을 수 있으면 끝까지 가자. 먼저 지치면 다른 한쪽이 등을 밀어주자. 그 세 문장이 심장을 3번 두드렸어요. 저는 그 종이를 조심스레 접어 가방 속에 넣었어요. 남편은 등을 돌린 채 누워 있었어요. 그 등이 멀리 가는 배처럼 보였어요. 가슴이 먹먹했어요. 이 여행이 그 사람의 마지막 준비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스쳤어요. 전화가 울렸어요. 가이드가 일출 보러 가려면 추가 차량 비용이 든다고 했어요. 저는 전체 팀에 맞추자고 했어요. 전화를 끊자 가슴이 답답했어요.
돈, 건강 약속이 한꺼번에 엉켜버린 기분이었어요. 그때 속에서 무언가가 터졌어요. 이건 분노에 가까운 숨결이었어요. 나는 왜 아무것도 묻지 않을까? 왜 지도를 숨기고 몸이 아픈데도 계속 나서는지? 왜 나는 그냥 따라오기만 하는지? 나는 벌떡 일어났어요. 손끝이 떨렸어요. 남편이 놀란 눈으로 저를 봤어요. 그 눈빛엔 놀람과 미안함이 같이 섞여 있었어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그 한마디가 나왔어요. 내 목소리가 방 공기를 갈랐어요. 남편은 아무 말 안 했어요. 그저 내 눈을 봤어요. 그 눈빛 안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 두려움이 내 분노를 잠시 멈추게 했어요. 나는 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남편이 조용히 입을 떼었어요. 내일 아침에 가자. 그 말 하나만 남겼어요. 그 말 속에는 무거운 뜻이 숨어 있었어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빗소리도 멎었는데 내 가슴 속 소리는 계속 요란했어요. 눈을 감아도 구봉이라는 글씨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밑에 적힌 서약이라는 단어가 자꾸 번졌어요. 그날 새벽 공기가 유난히 차갑더라고요. 창문을 살짝 열었더니 파도 소리가 들어왔어요. 비는 그쳤는데 바람이 아직 젖은 냄새를 품고 있었어요. 바다 근처 공기는 이상하게 단단했어요. 남편은 벌써 깨어 있었어요. 책상 위에 지도를 펼쳐두고 한참을 보고 있더라고요. 형광등 아래서 그 손이 작게 떨렸어요. 손끝이 한 지점을 계속 짚고 있었는데 그게 구봉이었어요. 전날 그가 창밖으로 가리키던 바로 그곳이었죠. 붉은 펜으로 그려진 동그라미가 상처처럼 보였어요. 그 사람 눈빛이 그 자국을 따라 움직였어요.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편했어요. 저는 물 한 잔을 건네며 조용히 옆에 앉았어요. 그 사람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늘은 꼭 가야 한다고요. 그 말투가 묘하게 결심 같았어요. 근데 그 결심이 왠지 불안했어요. 버스가 출발하자 사람들 목소리가 멀게 느껴졌어요. 남편은 창밖만 봤어요. 눈동자가 멈춰 있는 사람처럼요. 손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움직였어요. 무언가 계산하는 사람 같았어요. 휴게소에서 잠깐 쉬는데 그 사람이 가방을 열었어요. 약 파우치를 꺼내더니 가만히 보더라고요. 투명한 포장 안에 알약이 딱 하나 남아 있었어요. 그제야 알았어요. 이 사람 약을 일부러 덜 챙겨온 거였어요.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입안이 말라붙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바로 알아챘어요. 그 사람은 자기 몸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약 왜 이렇게 조금만 가져왔어? 제가 그렇게 말했죠. 그 사람은 잠시 눈을 감았다 떴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그만 먹을 때가 됐어.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싸늘하게 식었어요. 그만 먹는다는 게 이제 끝낸다는 뜻 같았어요. 몸보다 마음이 먼저 무너졌어요. 버스가 해안도로를 따라 달렸어요. 창문 밖 바다가 슬쩍 보이더라고요. 빛이 잿빛이라 더 쓸쓸했어요. 남편은 손을 무릎에 올리고 잠깐 눈을 감았어요. 그 손끝이 약간 떨렸어요. 잠시 후 가이드가 말했어요. 이제 남해로 들어간다고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심장이 한 번 쿵 내려앉았어요. 남편의 시선이 창밖으로 향했어요. 그곳에 가야만 하는 이유가 그 사람 눈빛에 다 쓰여 있었어요. 버스가 작은 마을 입구에서 멈췄어요. 사람들은 사진 찍으러 내렸고 남편도 천천히 일어났어요. 손에 지도와 봉투를 들고 있었죠. 저는 따라 나섰어요. 모래사장이 젖어 있었어요.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남편은 바다 쪽으로 걸었어요. 그 뒷모습이 낯설게 작아 보였어요. 바닷가에 도착하자 남편이 멈췄어요. 물끝까지 가서 무릎을 살짝 굽혔어요. 바람이 그 머리카락 사이를 흩날렸어요. 그 손에 낡은 편지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그 사람은 그걸 천천히 열었어요. 종이 두 장이 바람에 흔들렸어요. 손끝이 글자를 따라가며 떨렸어요. 저는 그 옆에서 숨을 참았어요. 그 종이에 뭐가 적혀 있는지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젊던 시절, 결혼 미루던 해. 돈이 없어도 길 위에서라도 끝까지 함께 가자고 적었던 그 약속이었어요. 남편은 그 종이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이 약속, 이제 지키러 왔어. 그 말이 파도 소리보다 크게 들렸어요. 저는 뭐라고 말도 못했어요. 그저 손끝이 떨렸어요. 그 사람이 손바닥을 폈어요. 그 안에 남은 약 한 알이 있었어요. 햇빛이 비쳐서 반짝였어요. 그걸 바람에 살짝 흘려보냈어요. 작은 약 하나가 모래 위로 떨어졌어요. 바람에 굴러가다 파도에 닿았어요. 물결이 약을 삼키듯 데려갔어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그 사람은 약을 버린 게 아니라 그 병을 버린 거였어요. 이제 더는 환자가 아니겠다고, 이제부터는 다시 나로 살겠다고 그 말이 약속 대신 행동으로 드러난 거였어요. 남편은 제 손을 잡았어요. 손이 여전히 따뜻했어요. 그 따뜻함이 손끝을 타고 올라와 눈가까지 닿았어요. 눈물이 고였어요. 그 사람이 웃더라고요. 이제 됐어. 오늘부터 다시 시작이야. 그 말이 바람에 흩어졌어요. 파도 소리랑 섞이는데 이상하게 그 소리가 위로 같았어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저 손을 꼭 잡았어요. 남편의 손등에 맥이 뛰는 걸 느꼈어요. 그게 살아있는 증거 같았어요. 그날 해가 질 때 바다 위가 붉게 물들었어요. 그 색이 남편 얼굴에 비쳤어요. 그 얼굴이 참 평온했어요. 그 평온이 내 안의 분노를 다 녹여버리더라고요. 버스가 다시 도시 쪽으로 향했어요. 사람들은 피곤한 듯 조용했어요. 남편은 창가에 기대서 눈을 감았어요. 그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어요. 그걸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제 내가 밀어줄 차례구나. 이 사람이 멈추면 내가 대신 걸어야지. 창밖 하늘이 붉고 멀리 등대 불빛이 깜빡였어요. 그 불빛이 마치 길 안내처럼 보였어요. 우리 둘의 남은 길이 그 불빛 아래에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숙소 불을 끄기 전에 저는 그 낡은 편지를 다시 꺼내봤어요. 글씨가 조금 번져 있었어요. 하지만 그 문장들만큼은 또렷했어요. 먼저 지치면 다른 한쪽이 등을 밀어주자. 그 문장을 손끝으로 짚었어요.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어요. 근데 그 눈물 안에는 후회보다 따뜻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 약속 나도 지킬게요. 끝까지. 그날은 아침부터 비가 기울었어요. 버스 유리창을 타고 빗방울이 길게 미끄러졌어요. 와이퍼가 왔다 갔다 숨이 찬 사람처럼 바쁘게 움직였어요. 라디오에서는 지역 재난 문자가 지나갔어요. 국도공사, 우회 안내, 주의 운전. 기사 아저씨가 속도를 줄였어요. 엔진 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좌석 등받이가 등뼈를 톡톡 두드렸어요. 사람들 목소리가 처음엔 잦아들었다가 곧 다시 살아났어요. 오늘 점심 메뉴, 늦은 체크인, 사진 스팟. 사소한 말들이 창문에 달라붙었다 흘러내렸어요. 남편은 창가에서 허리를 꼿꼿이 세웠어요. 손을 무릎 위에 포겠어요. 손등의 핏줄이 비선처럼 얇게 솟았어요. 그 위에 비가 반짝였어요. 빛이 나서 예쁘다 생각하다가 갑자기 걱정으로 돌아섰어요. 앞에 노란 경광등이 보였어요. 공사 차량이 갓길을 막고 있었어요. 가이드가 마이크를 켰어요. 잠시 정차 30분 내외 곧 안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뒤쪽에서 누군가 툭 소리를 냈어요. 왜 매번 계획이 바뀌냐고 했어요. 예약 실수 아니냐고 했어요. 가이드는 고개를 숙였다 들었다 했어요. 전화기를 붙잡고 예약처에 대고 반복했어요.
확인 중이라고 했어요. 불만은 빠르게 번지는 법이죠. 앞줄에서 뒷줄로, 복도에서 창가로. 닫힌 공간 안에서 말은 금방 열이 붙어요. 그 열이 비보다 빠르더라고요. 한 부부가 큰 소리로 다퉜어요. 남편이 늦게 가도 된다고 말했대요. 아내는 그것 때문에 병원 시간을 놓친다고 했어요. 맞다 아니다. 내가 말했잖아. 내가 언제. 말들이 서로를 찍었어요. 가이드는 난감하게 웃었어요. 기사님은 앞만 보고 있었어요. 나는 시계를 봤어요. 바늘은 제 속도로 가는데 마음만 뒤로 쏠렸어요. 그때 남편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몸을 세우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어요. 나는 반사적으로 팔을 잡았다가 그 손을 놓아줬어요. 이 사람은 지금 서야 했거든요. 남편이 통로로 나왔어요. 버스가 잔잔히 흔들렸어요. 앞쪽 비상 마이크 옆 가이드 자리 옆을 가볍게 두드렸어요. 말없이 자리 한 칸만 비켜달라는 뜻이었어요. 남편이 손에 낡은 지도를 들고 있었어요. 우리가 떠나던 날부터 함께 움직이던 지도였어요. 종이 가장자리가 해지고 가운데가 다른 그 지도요. 빨간 펜으로 둥글게 감싸진 한 지점, 그 옆에 연필로 작게 적어놓은 글씨. 서약. 남편이 그 지도를 앞좌석 등받이에 펼쳤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자연히 빨려왔어요. 그는 고개를 한 번만 끄덕였어요. 목을 가다듬지도 않았어요. 그냥 시작했어요. 우린 옛날에 이 지도를 그렸다고 했어요. 돈 없고 시간 없어서 이곳저곳 점만 찍고 지나간 날들이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언젠가 버스 타고 한 바퀴 돌자고 서로 약속했다고 했어요. 그 약속을 우리는 아주 늦게 지금 지키는 중이라고 했어요. 버스 안이 잠깐 고요해졌어요. 빗소리가 배경음악처럼 말 사이를 메웠어요. 남편은 등을 펴고 지도의 가장자리를 엄지로 눌렀어요. 종이가 눌리며 작은 주름을 더 만들었어요. 길이 멈추면 불안해진다고 했어요. 그 불안이 사람을 남 탓으로 데려간다고 했어요. 근데 길이라는 건 멈추기도 하는 거라고 했어요. 멈췄을 때 우리는 두 가지 중 하나를 고른다고 했어요. 서로를 찌르거나 서로를 붙들거나. 어느 쪽을 택할 건지 오늘 이 버스에서 한번 정하자고 했어요. 그 말이 끝나자 뒤에서 누군가 헛기침을 했어요. 앞에서 누군가는 캔커피를 덜컥 열었어요. 작은 소리들이 정지했다가 같은 쪽으로 기울었어요. 가이드는 휴대폰을 살며시 내려놓았어요. 나는 등에 힘을 풀었어요. 내 옆자리 아주머니가 손수건을 접었다 폈어요. 뒤쪽 좌석 아이가 과자 봉지를 가만히 말아주었어요. 남편이 지도의 한가운데 빨간 동그라미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여기가 우리 약속의 자리였다고 했어요. 여행이라는 게 결국 약속을 확인하러 가는 길이라고 했어요. 우린 오늘도 가는 중이라고 했어요. 단지 잠깐 쉬어가는 거라고 했어요. 뒤쪽에서 항의하던 아저씨가 손을 들었어요. 예약 환불 보상. 말이 혀끝에서 맴돌다가 이상하게 길을 잃었어요. 그가 고개를 긁었어요. 비가 이쯤이면 그칠까요라고 중얼거렸어요. 누군가 웃었어요. 그러자 여러 명이 따라 웃었어요. 웃음은 대단한 기술이더라고요. 먼저 날아다니던 불씨를 잠깐 눌러주니까요. 그때 버스가 툭 하고 더 크게 흔들렸어요. 엔진이 한 번 헛기침을 했어요. 기사님이 계기판을 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가이드는 얼굴이 하얘졌어요. 정차가 아니라 고장이었어요. 숨이 한 번에 빨려 들어갔어요. 이건 잠깐이 아닌 조금 길어지는 정지였어요. 창밖엔 공사 차량, 비 진흙. 도움 요청은 됐고 도착까지 조금 더. 가이드는 마이크를 들었다가 그대로 내려놓았어요. 여기서 사람들이 진짜 흔들릴 수 있어요. 이건 예정 지연이 아니라 통제 상실이니까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남편을 흘끗 봤어요. 그 사람은 내 눈을 보더니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금이야 하는 눈빛이었어요. 나는 통로로 나갔어요. 앞쪽 수납함에서 가이드가 미리 준비해둔 비상용 담요와 생수 묶음을 꺼냈어요. 작은 종이컵을 박스째 꺼냈어요. 두 줄, 세 줄로 사람들에게 돌렸어요. 젤리와 과자를 꺼내는 사람이 따라 나왔어요. 따뜻한 물이 없어서 그냥 물을 나눴어요. 그럼에도 사람들 표정이 조금 풀렸어요. 남편이 그 사이 조용히 버스 앞문을 열었어요. 비는 잦아들었고 바람은 여전히 젖어 있었어요. 그는 계단 두 칸만 내려서 바닥 상태를 살폈어요. 공사 인부에게 손짓을 했어요. 사람들은 커브 너머에 견인차 불빛이 들어오는 걸 봤어요. 먼 데서 깜빡깜빡 약속처럼 다가오는 불빛. 그때 아까 싸우던 부부가 또 부딪혔어요. 이번엔 병원 일정 때문이 아니라 방 배정 때문이었어요. 누구는 창가여야 하고 누구는 같은 층이어야 하고 가이드는 수정 불가하다고 하고 공기는 다시 삐걱거렸어요. 남편이 그 앞에 섰어요. 목소리를 낮추고 말했다. 같은 느낌으로 호흡을 고르게 내었어요.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을 고르자고 했어요. 딱 오늘 하루만 자리를 양보해 보는 건 어떠냐고 했어요. 내일은 내가 당신 자리를 지켜주겠다고, 모레는 또 다음 사람이 그 자리를 지켜주겠다고. 그렇게 돌아가며 오늘을 넘기는 게 결국 우리 모두가 빨리 쉬는 길이라고 했어요. 정직하게 말하면 그 제안이 쉬운 건 아니에요. 하지만 쉬운 말보다 필요한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버스 안을 한번 휘돌고 한 사람, 두 사람의 어깨를 낮추었어요. 내 옆자리 아주머니가 작게 손을 들었어요. 오늘 창가를 다른 분께 드린다고 했어요. 뒤쪽 청년이 자리 바꾸기 좋다고 했어요. 방 배정은 가이드가 메모로 순서표를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그 메모에 자기 이름을 적었어요. 볼펜이 종이 위를 부드럽게 지나갔어요. 그 소리가 이상하게 안심이 됐어요. 남편은 지도 옆에 그 메모를 포개 놓았어요. 약속 옆에 오늘의 약속을 포갠 거죠. 나는 그 장면을 보며 마음속에서 쿵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게 우리가 길에서 배우는 방식이구나. 멈추면 약속을 하나 더 얻는 것. 서약은 종이에만 있는 게 아니구나. 사람 사이로 매일 새 줄이 생기는 거구나. 창밖에서 견인차가 가까워졌어요. 기사님은 손전등을 들고 나가서 상황을 확인했어요. 우리는 차 안에서 짐을 정리했어요. 가벼운 것과 무거운 것을 나눴어요. 노약자는 먼저 내리고 짐은 다음에 내리고 일자는 금방 잡혔어요. 사람들이 서로를 한 번씩 쳐다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가이드가 내 앞에 서서 작게 말했어요. 죄송하다고 했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오늘은 누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날씨가 더 세다고 했어요. 그래도 우리에겐 버스가 있고 길이 있고 사람의 손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 손이 오늘 우리를 다시 굴릴 거라고 얘기했어요. 가이드는 얼굴이 조금 밝아졌어요. 그 얼굴에 처음으로 여행다운 표정이 떠올랐어요. 견인과 임시 정비가 끝났어요. 엔진이 재점화되었어요. 버스가 낮게 떨면서 숨을 골랐어요. 실내 조명이 한 칸씩 켜졌어요. 사람들이 동시에 박수를 쳤어요. 작은 소리였지만 진짜 살아있는 소리였어요. 남편이 내 자리로 돌아왔어요. 앉으면서 허벅지를 두 번 가볍게 두드렸어요. 괜찮다는 뜻이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의 손을 살짝 덮었어요. 그 손이 이번엔 따뜻했어요. 따뜻함이 피부에서 피로로, 피로에서 안심으로 넘어갔어요. 가이드는 마이크를 들었어요. 일정을 재배치하겠다고 했어요. 오늘 사진 스팟은 해가 기울어도 괜찮은 곳으로 바꾼다고 했어요. 저녁 식사는 지연 보상으로 업그레이드 한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작은 환호를 했어요. 누군가 장난 반 진담 반으로 외쳤어요. 오늘이 진짜 대장정 같다고요. 버스는 다시 굴렀어요. 물웅덩이를 지나며 물이 좌우로 튀었어요. 창밖 하늘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더니
구름이 서서히 걷혔어요. 햇빛이 한 줄기 들어와 우리 좌석에 걸렸어요. 그 빛이 지도를 스쳤어요. 서약이라는 글자가 금빛으로 반짝였어요. 나는 공책을 꺼냈어요. 첫 장에 오늘 날짜를 적었어요. 그 아래에 짧게 썼어요. 길이 멈추면 약속을 얻는다. 약속이 얹히면 사람은 다시 굴러간다. 그 문장을 쓰고 나니 손끝이 덜 떨렸어요. 버스가 언덕을 넘었어요. 맞은편에서 바다가 열렸어요. 비를 씻은 물빛은 유난히 맑았어요. 좌석 여기저기서 감탄이 흘렀어요. 누군가는 창틀에 볼을 붙였어요. 누군가는 휴대폰을 가만히 내렸어요. 기록보다 눈으로 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지금이 그랬어요. 남편이 아주 낮게 말했다. 같은 숨을 쉬었어요. 오늘 잘했다고, 당신이 앞에서 움직여줘서 버스가 금방 굴렀다고. 그 말이 소리보다 마음으로 먼저 들렸어요. 나는 고개를 살짝 흔들었어요. 우리가 한 거라고 했어요. 버스 전체가 하나의 몸처럼 움직였다고 했어요. 그 몸이 오늘 길 위에서 다시 살아났다고 했어요. 가이드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했어요. 오늘 일정표 맨 아래에 작은 공지를 적겠다고 했어요. 서로의 자리를 하루씩 지켜주자는 약속. 그 약속을 여행 끝날 때까지 돌려가면서 지키자고 했어요. 사람들이 박수로 대답했어요. 그 박수 소리에 내 심장이 박자를 맞췄어요. 저녁 무렵 약속한 사진 스팟에 도착했어요. 바다가 한 번 더 크게 열렸어요. 해가 구름 틈으로 기울면서 물 위에 길을 그렸어요. 그 길이 진짜 길 같았어요. 육지의 도로가 물 위에서 다시 이어지는 것처럼요. 우리는 단체 사진을 찍었어요. 처음엔 어색했는데 금방 가까워졌어요. 누군가는 내 어깨에 손을 올렸고 나는 옆 사람의 등을 받쳤어요. 남편은 가운데 어딘가에서 지도를 가볍게 들었어요. 셔터가 눌리는 순간 나는 알았어요. 오늘 이 버스는 고장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엔진을 새로 걸었다는 걸요. 해가 길을 다 비추고 내려앉았어요.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햇빛은 저 멀리로 사라졌지만 버스 안에는 작은 빛들이 하나씩 켜졌어요. 사람들 눈빛, 손짓, 짧은 미소. 그것들이 오늘의 등대였어요. 우리는 다시 탔어요. 기사님은 거울로 한번 우리를 봤어요. 가이드는 일정표에 작게 서명을 했어요. 서약, 오늘부터 공유. 나는 조용히 손을 들어 하트 모양을 만들었어요. 앞줄이 웃었어요. 뒷줄이 따라했어요. 웃음은 오늘의 마지막 점검표였어요. 버스가 밤길로 들어섰어요. 도로 표지판의 글자들이 선명했어요. 그 글자들 사이로 우리 이름이 보이는 듯 했어요. 우리는 길 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었어요. 멈췄던 시간 위에 약속을 얹었고 약속 위에 다시 바퀴를 올렸어요. 바퀴는 굴렀고 사람은 살았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또 약속을 만들었어요. 나는 속으로 아주 짧게 중얼거렸어요. 오늘의 대장정 성공. 내일의 대장정 준비. 그리고 그 다음 계속. 남편의 손이 내 손을 가볍게 눌렀어요. 맥이 고르게 뛰었어요. 그 리듬이 버스 엔진과 하나가 되었어요. 우리는 같은 박자로 달리고 있었어요. 이게 우리 서약의 실제 소리였어요. 밤하늘에 별 하나가 늦게 떠올랐어요. 창유리에 작게 그러나 또렷하게 박혔어요. 나는 그 별을 보며 생각했어요. 길은 어디에나 있다. 멈춘 자리에도 있다. 오늘 우리는 그걸 증명했다. 그리고 내일도 우리는 증명할 거다. 엔진이 힘있게 울렸어요. 버스가 어둠을 베고 나아갔어요. 나는 창문에 이마를 대고 숨을 길게 들이마셨어요. 바람 냄새, 비 냄새, 사람 냄새. 그 냄새들이 한데 섞여 살아있는 여행의 냄새가 되었어요. 그 냄새 속에서 나는 확신했어요. 전세버스 대장정,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요. 아침 공기가 달라졌어요. 밤새 비가 모든 표지판을 씻어준 것 같았어요.
버스 유리창이 맑았고 하늘은 얇게 파랬어요. 엔진 소리가 어제보다 튼튼하게 들렸어요. 사람들 목소리도 낮고 단단했어요. 일정표에는 낯선 지명이 하나 있었어요. 옛 버스터미널이 남아있는 소도시. 가이드는 필수 코스는 아니라며 시간이 되면 들렀다가 가자고 했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어요. 남편은 창밖을 보다가 무릎 위 지도를 다시 폈어요. 해져서 얇아진 종이 한가운데 연필로 작은 별표가 찍혀 있었어요. 우리가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별표. 가이드는 전날의 고장을 만회하겠다며 점심 예약을 새로 잡았다고 했어요. 사람들의 표정이 누그러졌어요. 웃음이 좌석 사이를 오갔어요. 어제의 공동 서약이 공기처럼 버스 안에 깔려 있었어요. 국도를 벗어나자 낡은 간판들이 줄지어 선 시내로 들어갔어요. 새 건물 사이로 오래된 기와 지붕이 보였어요. 그 사이에 작은 정류장, 그리고 멀리 붉은 벽돌의 옛 터미널. 버스가 터미널 앞에 멈췄어요. 정식 정차가 아니라서 기사님은 시동을 켠 채 20분만 시간을 줬어요. 사람들이 335 내렸어요. 나는 남편의 팔꿈치를 살짝 잡았다가 놓았어요. 터미널 유리문은 긁힌 자국으로 가득했어요. 안에서는 오래된 매표 창구가 반쯤 가려져 있었어요. 유리 뒤에 누렇게 바랜 노선표. 남편이 그 표 앞에서 멈췄어요. 나는 숨을 고르며 그 옆에 섰어요. 남해, 구봉, 삼천포, 진주. 글자들이 바다 냄새처럼 올랐어요. 남편의 손가락이 한 줄에서 멈췄어요. 절던 날 우리가 찍어두고 가지 못한 그 노선. 그날 결혼을 미루던 그때의 버스. 남편이 주머니에서 얇은 종이를 꺼냈어요. 접힌 십자 자국이 깊었어요. 그걸 펼치자 얼룩이 묻은 승차권 2장이 나왔어요. 날짜는 아주 오래전 봄. 우리는 같은 걸 봤어요. 그날 우리가 가지 못한 자리로 향하던 버스표. 한 장에는 내 이름, 한 장에는 그 사람 이름. 내 가슴이 한번 내려앉고 다시 크게 뛰었어요. 그때 뒤에서 누군가 코웃음을 쳤어요. 어제 방 배정으로 다투던 남자였어요. 여행이 감상회냐고 했어요. 일정부터 제대로 하자고 했어요. 가이드를 향해 손가락을 세웠어요. 공기의 온도가 바뀌었어요. 사람들 시선이 둘로 갈라졌어요. 가이드는 사과하듯 고개를 숙였어요. 남편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 눈빛이 맑았어요. 남편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어요. 말을 길게 하지 않았어요. 길 위에서는 오늘보다 오래된 약속을 먼저 챙긴다고 했어요. 그걸 챙기면 오늘 일정은 오히려 가벼워진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모두의 발이 같은 방향으로 맞춰지니까요. 남자는 씩 하고 웃었어요. 가이드가 중재하려 했지만 남편이 손바닥을 천천히 들었어요. 잠깐만 하는 뜻이었어요. 나는 그 손의 떨림이 멈춘 걸 봤어요. 남편이 내 손을 한번 찾았어요. 짧게 닿았다 떨어졌어요. 그 짧은 터치가 합의서 같았어요. 지금 여기서 말하자. 그 사인이었어요. 남편이 승차권을 올려다보면서 젊은 날의 이야기를 꺼냈어요. 우리는 결혼을 미뤘고 그 사이 우리의 부모가 아팠고 집안에 빚이 생겼고 계절이 3번 바뀌는 동안 우리는 약속을 손에서 놓지 않으려고 버스표를 서랍 맨 뒤에 밀어 넣었다고 했어요. 그 종이를 볼 때마다 우리는 서로에게 묻지 않았다고 했어요. 지금 가자고 말하지 못한 비겁함과 배려가 뒤섞인 침묵 때문이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서약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돈 없어도 길 위에서라도 끝까지 같이 가자. 남편의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어요. 그 단단함이 오래 걸어서 생긴 단단함 같았어요. 나는 옆에서 그 사람이 그때 얼마나 서러웠는지, 얼마나 나를 미안해했는지 그 서러움과 미안함 위에 약속을 올려놓고 버텼다는 걸 이제야 온몸으로 알겠더라고요. 남자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어제의 성깔이 말을 잃었어요. 아내가 옆에서 그의 팔을 잡았어요.
손목에 핏줄이 붉어졌어요. 아내의 눈이 먼저 젖었어요. 가이드는 조심스레 다가와 오늘 점심시간을 늦추고 대신 저녁을 더 좋은 곳으로 바꾸겠다고 했어요. 버스 안 공동 서약 2호, 일정을 사람에게 맞춘다. 그렇게 칠판에 쓰듯 휴대폰 메모에 적었어요. 사람들이 조용히 끄덕였어요. 고개가 한 방향으로 기울었어요.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정확한 소리였어요. 그 순간 터미널 한쪽에서 종이 부스럭 소리가 났어요. 관리인이 낡은 공지판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가 우리를 보더니 저 공지는 옛날 이야기라며 떼도 된다고 했어요. 남편이 천천히 다가가 그 종이 한 장을 건네받아 들여다봤어요. 백지에 가까운 누런 종이에 손글씨로 적힌 문장 몇 줄. 청춘 할인 장거리 노선 변경. 그리고 맨 아래 조그마한 글씨. 길은 멈추기도 합니다. 그때는 서로를 내려다보지 말고 서로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그 문장을 우리 쪽으로 돌려 보여줬어요. 사람들이 소리 없이 읽었어요. 누군가 숨을 길게 들이마셨어요. 나는 알았어요. 오늘의 문장이 하나 더 생겼다는 걸요. 돌아오는 길, 우리는 터미널 매점에서 작은 노트를 샀어요. 표지 모서리가 금방 다를 것 같은 값싼 노트. 첫 장에 오늘 날짜를 적었어요. 그 아래에 길은 멈추기도 합니다. 그때는 서로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적었어요. 버스는 다시 길로 나왔어요. 타이어가 물기를 털었어요. 햇빛이 더 높아졌어요. 좌석 위로 따뜻함이 퍼졌어요. 사람들 볼이 말랑해졌어요. 그때 또 다른 사건이 시작됐어요. 단체 예약처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저녁 식당이 인원 초과로 좌석을 나눠 앉혀야 한대요. 가이드는 얼굴이 굳었어요. 사람들 표정도 얼어붙었어요. 나는 짧게 숨을 고르고 손을 들었어요. 자리를 돌려 쓰자고 했어요. 우리는 이미 오늘 한 번 해냈잖아요. 한 테이블씩 번갈아 혼자 오신 분들과 새로 앉자고 했어요. 낯선 사람을 알아야 길이 넓어진다고요. 남편이 바로 이어서 말했어요. 교대로 창가, 교대로 가운데, 교대로 앞줄, 교대로 뒤줄. 자리에는 순번이 있고 순번은 사람을 공평하게 만든다고 했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만든 약속의 사용 설명서라고요. 박수가 먼저 앞줄에서 터졌어요. 뒷줄이 바로 따라왔어요. 가이드는 일정을 다시 묶었어요. 새 표는 어제보다 더 단단했어요. 표 위에 작은 별표가 하나 더 생겼어요. 공동 서약 자리 순환. 오후 코스는 바닷길 산책이었어요. 데크를 따라 바다가 가까웠어요. 갈매기가 낮게 울었어요. 햇빛이 물 위에서 잘게 부서졌어요. 남편의 발걸음이 어제보다 확실했어요. 데크 중간 바람이 모서리에서 모여드는 곳. 거기서 남편이 갑자기 멈췄어요. 주머니에서 얇은 봉투를 하나 꺼냈어요. 어제 본 승차권과는 다른 봉투. 안에서 오래된 사진이 나왔어요. 흑백 사진 속 젊은 우리가 버스 앞에 서 있었어요. 나는 머리를 뒤로 묶었고 그 사람은 너무 말라 보였어요. 사진 구석에 작게 적힌 글씨. 오늘은 못 가고 내일은 꼭 가자. 나는 그 문장을 보고 이해했어요. 우리의 청춘이 얼마나 오래 내일을 기다렸는지. 그 기다림이 서약이 됐고 그 서약이 결국 우리를 길 위로 밀어 올렸다는 걸요. 그 순간 한 아주머니가 다가왔어요. 혼자 여행 왔다고 했어요. 남편이 떠난 지 오래됐고 자식들은 멀리 살고 요즘은 버스가 제일 좋다고 했어요. 사람이 모여 있고 앉아 있기만 해도 같이 가게 되니까요. 그 말이 내 심장을 조용히 건드렸어요. 남편은 사진을 아주머니에게 보여줬어요. 아주머니가 웃었어요. 그리고 눈가가 반짝였어요. 그 웃음과 눈물의 사이가 이 여행의 정확한 온도였어요. 저녁 식당에서 우리는 자리 순환 약속을 그대로 실행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세 접시쯤 지나니 웃음이 많아졌어요. 낯선 이름이 입에 붙었어요.
누군가는 소주잔을 들었고 누군가는 물컵으로 건너왔어요. 건배 대신 오늘의 문장을 나눴어요. 길은 멈추기도 합니다. 그때는 서로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그 문장을 썼어요. 영수증 뒷면에, 휴대폰 메모에, 노트 첫 장에. 종이 위에 잉크가 마르는 속도로 표정이 풀렸어요. 식당을 나서는데 뒤에서 누가 내 어깨를 톡 건드렸어요. 어제 투덜거리던 그 남자였어요. 그가 고개를 살짝 숙였어요. 말은 짧았고 표정은 길었어요. 나는 그 표정을 받았어요. 오늘 약속이 한 명에게 들어갔다는 뜻이었어요. 밤 버스는 조용했어요. 도로 위 흰 점선이 일정한 간격으로 흘렀어요. 엔진 진동이 무릎 아래에서 고르게 울렸어요. 남편 손등에 내 손을 포개었어요. 피부 아래 맥이 일정했어요. 나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어요. 둘째 장을 폈어요. 새로운 문장을 적었어요.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멀리,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더 따뜻하게. 그리고 밑줄을 그었어요. 남편이 노트를 내 쪽으로 가져가 아주 작은 글씨로 한 줄을 더 달았어요. 길이 우리를 멈추게 하면 우리가 길을 움직이자. 그 문장을 보는데 가슴 안어디가 크게 열렸어요. 이 사람의 싸움이 이제 병이 아니라 살아내기로 완전히 옮겨갔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서약이 문장으로만 있던 날들이 끝났구나. 이제 매일 사용 중이구나. 그 감각이 뼈에 닿았어요. 버스 앞에서 가이드가 돌아봤어요. 미소가 있었어요. 그 얼굴에 오늘 하루를 잘 통과한 사람의 안도와 자부가 같이 있었어요. 이제 이 여행은 누가 이끄는 게 아니라 서약이 끌고 가는 중이었어요. 창밖에 등대 하나가 멀리 보였어요. 불빛이 느리게 돌았어요. 차창에 반사된 작은 빛이 내 손등에 닿았다가 사라졌어요. 나는 목소리 없이 마음으로 중얼거렸어요. 내일 더 잘 걷자. 누가 멈추면 먼저 내려주자. 그리고 다시 태워가자. 밤이 깊어질수록 사람들 숨소리가 합주처럼 맞아들어갔어요. 그 합주의 박자가 엔진과 똑같았어요. 우리는 같은 템포로 움직이는 큰 몸이 되었어요. 그 몸이 이름을 얻었다면 아마 서약이었을 거예요. 마지막 휴게소에 잠깐 섰을 때 나는 매점에서 작은 펜던트를 하나 샀어요. 작은 금속 버스 모양. 주머니에서 살짝 찰랑거렸어요. 그 소리가 오늘 하루의 확인 사인이었어요. 우리는 정말로 길 위에 있었다. 멈추면 약속을 얹고 얹은 약속으로 다시 굴러가는 그 대장정의 한가운데. 좌석으로 돌아오자 남편이 손바닥을 펼쳤어요. 내가 산 펜던트를 올려놓았어요. 그가 가볍게 주먹을 쥐었다가 폈어요. 그 동작이 작지만 또렷했어요. 손 안에 들어온 길의 모양을 확인하는 사람처럼요. 버스가 마지막 커브를 돌았어요. 별빛이 유리창에 흩어졌어요. 나는 눈을 감았다가 뜨며 생각했어요. 이제 장면마다 서약이 배경음처럼 깔려 있구나. 내일의 장면에는 아마 더 큰 폭로가 기다리고 있겠지. 우리가 미루고 미루던 진짜 사연의 중심. 좋아요, 거기까지 갑시다. 길이 우리를 멈추게 하면 우리가 길을 움직이고 사람을 먼저 내려주고 또 같이 타고 끝까지 간다. 그게 우리 버스의 규칙. 우리 부부의 규칙. 이 대장정의 규칙. 그리고 마음속에서 마지막 한 줄을 더 그었어요. 내일 우리는 서약의 본문을 연다. 오늘까지는 서문이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간다. 멈추면 읽고 읽으면 걷고 걷다 보면 도착한다. 도착하면 다시 출발한다. 도착과 출발이 같은 말이 되는 곳. 그곳이 우리가 만든 길.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둘이면서 버스이면서 사람들이다. 이만하면 내일의 폭로를 맞을 준비는 끝났다. 창밖의 어둠이 우리 쪽으로 천천히 밀려오고 우리는 그 어둠을 똑바로 가르며 다음 장으로 들어갔다. 아침부터 햇빛이 거칠었어요.
창밖에 물결이 희게 부서졌고 바람은 유리창을 두드렸어요. 전날 밤 사람들이 적어둔 공동 서약들이 하나의 노트에 모여 있었어요. 가이드는 그걸 우리 여행의 헌장이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그날은 처음부터 조용하지 않았어요. 버스가 산길로 들어서자 엔진이 낮게 떨렸어요. 라디오는 잡음이 섞였고 전화는 신호가 약했어요. 사람들 속삭임이 길게 늘어졌어요. 남편은 지도 위를 손끝으로 짚었어요. 오늘이야. 짧은 그 한마디에 가슴이 쿵했어요. 오늘 도착할 곳 구봉전망대. 서약의 별표가 찍힌 마지막 지점이었어요. 버스가 언덕을 돌며 속도를 줄였어요. 창밖에 바다가 넓게 열렸어요. 사람들이 탄성을 질렀어요. 가이드는 확성기를 잡고 말했어요. 여기가 마지막 코스입니다. 전망대까지 오르시면 오늘 여행은 완주입니다. 그 말에 박수가 나왔어요. 하지만 남편 표정이 굳었어요. 숨이 조금 가빴어요. 나는 눈치를 챘어요. 그는 이곳에서 뭔가 정리하려는 거였어요. 전망대 입구에 버스가 멈췄어요. 사람들이 우비를 걸치고 줄지어 올라갔어요. 길은 짧지만 경사가 심했어요. 나는 뒤에서 남편 걸음을 맞췄어요. 그의 숨이 불규칙했어요. 절반쯤 올랐을 때 그가 멈췄어요. 잠깐. 이마에 땀이 맺혔어요. 사람들이 뒤에서 멈췄어요. 가이드는 걱정스런 눈으로 봤어요. 남편이 호흡을 가다듬더니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어요. 그 속에 있던 건 서약의 본문이라 적힌 종이었어요. 그걸 모두에게 보여줬어요. 가늘게 떨리던 손끝이 이상하게 단단했어요. 이건 우리가 젊을 때 못 쓴 문장이에요. 그 목소리가 바람에 섞여 흘렀어요. 당신이 결혼 포기하려던 그날 내가 쓴 문장이에요.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그는 종이를 펼쳤어요. 길이 끝나면 서로의 발을 빌려 한 발 더 가자. 사랑은 머물지 않고 움직이는 것이다. 언젠가 이 문장을 읽으면 우린 살아있는 증거가 된다. 그가 읽는 동안 나는 숨이 거칠었어요. 눈물이 아니라 숨이 흘렀어요. 그날 내가 그 문장을 보지도 못한 채 세월을 지나왔다는 게 부끄럽고 고마웠어요. 가이드는 작게 손뼉을 쳤어요. 뒤쪽에서 사람들이 울음과 박수를 섞었어요. 한 남자가 조용히 손수건을 건넸어요. 그 모양이 한 결심처럼 보였어요. 남편은 말을 이었어요. 이게 우리의 서약 본문입니다. 길이 끝나면 멈추지 말고 서로의 발을 빌려가세요. 그 말이 사람들 가슴에 박혔어요. 여행이 끝이 아니라 다음 삶으로 넘어가는 문장처럼 들렸어요. 나는 그 사람 곁으로 가서 팔을 붙잡았어요. 숨결이 따뜻했어요. 그 온기가 손끝에서 심장으로 번졌어요. 그때 가이드가 무전기를 들었어요. 다른 버스가 도로에 멈춰 섰대요. 빗물이 도랑을 넘쳤다고. 사람들이 걱정했어요. 남편이 가이드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가 가서 도웁시다. 사람들이 한꺼번에 움직였어요. 우비를 들고 비닐을 찢고 돌을 옮겼어요. 남편이 선두에 섰어요. 빗속에서 그의 등이 커다란 등대처럼 보였어요. 손전등 빛이 그의 얼굴을 스쳤어요. 물이 줄었고 다른 버스가 다시 움직였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가이드가 눈시울을 닦았어요. 남편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이게 길의 본문이에요. 버스로 돌아오는 길,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약속을 중얼거렸어요. 노트에 적기도 하고 사진을 찍기도 했어요. 누군가는 나지막이 노래를 불렀어요. 그 가사 사이에 서약이란 단어가 섞여 있었어요. 해가 지며 구름 사이로 금빛이 번졌어요. 버스 유리창이 그 빛을 잡아두었어요. 나는 손을 들어 그 빛을 잡으려다 손가락 끝에 떨림을 느꼈어요. 그건 피로가 아니라 살아있다는 감각이었어요. 남편이 작게 말했어요. 이제 됐어요. 약속 모두 지켰어요.
나는 웃었어요. 아직 한 장 남았어요. 귀가. 그 말에 그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 눈빛이 오래된 등불처럼 잔잔했어요. 밤에 버스는 도시 불빛으로 들어갔어요. 사람들은 손을 잡고 인사했어요. 가이드는 감사하다고 했어요. 그 순간 남편이 뒤돌아 그를 봤어요. 이제 당신이 이끌어요. 다음 길은 당신 차례니까요. 그 말에 가이드가 울었어요. 버스 문이 열렸어요. 바람이 들어왔어요. 그 바람이 서약의 본문을 살짝 넘겼어요.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이 포개졌어요. 길이 끝나면 서로의 발을 빌려 한 발 더 가자. 남편이 종이를 접어 가방에 넣었어요. 나는 그의 손목을 붙잡았어요. 맥이 온전했어요. 그게 오늘의 결론이었어요. 창밖에 불빛이 지나가며 창유리를 스쳤어요. 그 불빛마다 사람들의 얼굴이 비쳤어요. 피곤했지만 환했어요. 그 화남 안에 살아있음이 있었어요. 나는 마음속으로 마지막 줄을 적었어요. 길은 끝나도 사람은 계속 간다. 오늘 우리는 그걸 보여줬다. 멈춘 길 위에서도 다시 굴러가는 방법을 찾았다. 그게 우리 서약의 본문이었다. 버스가 도시로 들어올 때 유리창 너머 불빛이 쏟아졌어요. 주유소 간판, 커다란 마트, 푸른 신호등. 하루 전까진 낯설었던 풍경인데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남편은 창가에서 여전히 지도를 펼쳐보고 있었어요. 빨간 펜 자국이 여기저기 겹쳐 있었어요. 그 종이가 마치 세월의 손바닥처럼 느껴졌어요. 펜 끝마다 우리의 세월이 꾹 눌려 있었거든요. 사람들은 하나둘 졸고 있었어요. 그 사이로 라디오에서 음악이 흘렀어요. 인생은 여행, 그 끝엔 또 다른 길. 가이드는 웃으며 라디오 볼륨을 높였어요. 누군가 박수를 쳤고 누군가는 눈을 감았어요. 나는 조용히 노트를 꺼냈어요. 첫 장엔 우리가 썼던 문장들이 여전히 젖은 듯 반짝였어요. 길이 멈추면 약속을 얻는다. 약속이 얹히면 사람은 다시 굴러간다. 그 문장들 사이로 버스 진동이 미세하게 파고들었어요. 그 진동이 살아있다는 신호처럼 느껴졌어요. 버스가 터미널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들썩였어요. 짐칸이 열리고 캐리어가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어요.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웃었어요. 짧은 여행이었지만 모두의 얼굴에 같은 표정이 있었어요. 살아있다는 표정. 가이드는 우리를 향해 깊이 인사했어요. 두 분이 있어서 이 여행이 완성됐어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니요, 다들 함께 굴러줬잖아요. 그게 길이죠. 그 말에 버스 안이 잠시 조용해졌다가 이내 박수 소리가 퍼졌어요. 버스에서 내리자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도시 냄새, 커피 냄새, 고무 타는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그 냄새가 이상하게 낯익었어요. 마치 인생의 냄새 같았어요. 달콤한 것도 매캐한 것도 다 필요한 향. 남편이 계단을 내려서며 내 손을 잡았어요. 손바닥이 따뜻했어요. 그 온기 하나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길 위에서 배운 건 결국 그거였어요. 사람은 온기로 굴러간다는 것.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창밖으로 네온 사인이 흘렀어요. 그 불빛들이 버스 창문처럼 반짝였어요. 나는 창문에 이마를 댔어요. 이제 진짜 돌아왔구나. 근데 묘하게 아쉽더라고요. 길이 멈추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었어요. 집 현관을 열자 공기가 달랐어요. 며칠 동안 비워둔 냄새가 났어요. 벽시계 초침이 더 크게 들렸어요. 거실 소파에 앉자 무릎이 툭 하고 꺾였어요. 피로가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하지만 마음은 피곤하지 않았어요. 살아있는 피로였어요. 남편은 냉장고 문을 열더니 물을 마셨어요. 얼음이 컵 안에서 부딪혔어요. 그 소리가 버스 엔진음처럼 규칙적이었어요. 그는 웃으며 말했어요. 다음 달엔 어디 가볼까? 나는 잠시 멈췄다가 대답했어요.
지도에 빈칸 많아요. 하나씩 채워야죠. 그 말에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방에서 낡은 지도를 꺼냈어요. 빨간 펜으로 새로운 동그라미를 그렸어요. 설악, 가을, 서약 2장. 글씨가 또렷했어요. 빨간 선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나는 노트를 펼쳐 새 페이지를 폈어요. 새 문장을 적었어요. 서약 제2장. 멈춘 길 위에서도 길은 다시 태어난다. 내일의 바퀴는 오늘의 사람 위에서 굴러간다. 남편이 그 문장을 한참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 고마움과 후회, 그리고 결심이 다 들어 있었어요. 그는 펜을 들어 마지막 줄을 덧붙였어요. 이번엔 우리뿐 아니라 모두의 서약으로 가자.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가슴이 뜨겁게 뛰었어요. 이제 이 서약은 우리 둘의 약속이 아니라 길 위에 만난 모든 사람의 약속이 되었어요. 밤이 깊어지자 빗방울이 다시 창문을 두드렸어요. 짧게 하지만 선명하게. 그 소리가 버스 차창 소리 같았어요. 나는 눈을 감았어요. 그때 그 빗소리 속에서 사람들 목소리가 다시 들리는 듯 했어요. 멈추면 약속을 얹자. 길은 멈추기도 한다. 그때는 서로를 내려주자. 모두의 말이 하나로 섞여 잔잔한 합창처럼 퍼졌어요. 남편이 내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그 손이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았어요. 그냥 정확했어요. 그 무게가 오늘의 마지막 점 같았어요. 나는 창가 쪽을 향해 속삭였어요. 기라, 우리 내일 또 보자. 바람이 커튼을 밀었어요. 그 움직임이 대답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밤 꿈을 꿨어요. 끝없는 도로, 그 위를 달리는 버스, 그리고 같은 좌석에 앉은 사람들. 가이드, 기사님, 아주머니, 청년 모두 웃고 있었어요. 창문 밖으로 별이 흘러내렸어요. 그 별빛이 차창에 닿을 때마다 누군가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게 서약의 빛이었어요. 꿈속에서 남편이 나를 돌아봤어요. 이제 우리 서약 전해졌어요. 그 목소리가 잔잔했지만 깊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길은 혼자 만드는 게 아니니까요. 눈을 떴을 때 새벽이었어요. 커튼 사이로 첫 빛이 들어왔어요. 하늘이 밝아지기 전에 나는 벌써 마음이 움직였어요.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내렸어요. 향이 퍼졌어요. 그 향이 여행의 첫 냄새 같았어요. 남편이 잠에서 깼어요. 머리칼이 헝클어져 있었어요. 나는 그 모습이 좋았어요. 아직 여행 중인 사람 같았거든요.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오늘은 어디까지 갈까? 나는 대답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대신 마음은 계속 가요. 그 말에 그는 웃었어요. 그 웃음이 버스의 엔진처럼 고르게 울렸어요. 그 울림이 부엌 벽에 부딪혀 되돌아왔어요. 나는 커피를 내리며 생각했어요. 길이란 발이 아니라 마음으로 걷는 거라고요. 그날 오후 우리는 오래된 버스 모형을 탁자 위에 올려놨어요. 금속 위에 새긴 작은 글씨. 2025년 전세버스 대장정 서약편. 그 글씨를 보는데 이상하게 울컥했어요. 이 작은 모형 안에 우리의 7일, 우리의 싸움, 화해, 약속이 다 들어있었어요. 남편이 리모컨을 들어 불을 껐어요. 방이 어두워지자 모형 버스 창문에 불빛이 반짝였어요. 그 불빛이 등대처럼 작지만 확실했어요. 나는 그 빛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우린 아직 달리고 있구나. 길이 멈춘 줄 알았지만 그건 다음 문장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서약의 2장을 썼고 내일은 그 길을 읽을 겁니다. 혹시 당신도 미뤄둔 여행이 마음 어딘가에 남아있나요? 여기는 마음극장입니다.